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졌다가 낮에는 온화해지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가을 한 달 동안에는 예년보다는 온화하겠지만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초 반짝 한파가 찾아온다는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괌 해상에서 21호 태풍이 발생했는데 일본 해상으로 지날 것으로 보여 한반도에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20호 태풍도 베트남을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주말 사이 남부지방에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반세기 동안 야생동물 개체군의 73%가 사라졌다는 세계자연기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인간 활동으로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인데 노력을 통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촉구가 나왔습니다. 미리 입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통 상황을 판단해 군집 비행하는 드론 알고리즘이 개발됐습니다. 새나 말들의 군집 이동에서 데이터를 축적한 덕분인데 최대 5,000대까지 드론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중부 내륙 기온이 5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며 반짝 초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왔죠. 다행히 추위가 일찍 풀리고 오늘은 예년의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남은 가을 한 달은 온화하지만 겨울이 시작하는 12월은 초반부터 한파가 닥쳐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한기가 남아한 서울 도심. 아침 출근길 코트와 모자, 머플러, 패딩에 털옷까지 등장했습니다. 거리 풍경만 보면 이미 초겨울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 7.1도,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고 은평구는 3.6도까지 떨어져 계절이 한 달 이상 앞서왔습니다. 경북 봉화상가는 영하 0.4도, 철원 임남면은 0.6도에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4.2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또 파주 2.7도, 거창 2.9도 등 전국이 평년보다 추웠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풀렸지만 시민들은 올가을 변덕스러운 날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게 가을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추워지고 또 가을이 그래서 너무 짧아진 것 같고 겨울이 금방 올 것 같아서. 기상청이 앞으로 3개월 날씨를 전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11월 남은 가을 한 달은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가운데 상층 한기가 남하할 때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져 기온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겨울이 시작하는 12월은 시작부터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겨울 라니냐 영향에다 북극 해빙 면적이 줄어 강한 한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남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12월 초반 우리나라 부근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12월은 라니냐의 영향과 적은 북극 해빙에 의한 오랄 블로킹의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하여 춥고 건조한 날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겨울 초반 한파는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12월 후반부터 점차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겨울 중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겨울철에도 올해 가을처럼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례적 기후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괌 동남동 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서 21호 태풍 콩레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에 발생한 21호 태풍이 점차 북서진하다 방향을 틀어 다음 달 초에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북서쪽 해상에 있는 20호 태풍 짜미도 점차 서쪽으로 이동해 베트남을 향할 전망입니다. 두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먼 남쪽의 태풍과 한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의 기압 차이로 바람이 강해져 주말 사이 제주도와 남해상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강원도 인제군과 충남 당진시 한우 농장에서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경북 상주시 한우 농장에서 발병한 뒤 엿새 만으로 이로써 올해 럼피스킨 확진 사례는 12건으로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염 소를 매몰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강원도 인제와 양구, 춘천 등 7개 시군에는 내일 아침 7시까지, 충남 당진과 아산 등 4개 시군에는 모레 아침 7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지구에 사는 야생동물의 73%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구 전역이 인간 활동으로 빽빽하게 채워가면서 동물 서식지가 사라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석유 수송 열차에 치인 코끼리 2마리의 생명이 천천히 꺼져갑니다. 이 지역에서만 2년 동안 31마리가 철로를 건너다 죽었고, 인도에선 지난 10년 동안 철도 사고로 죽은 코끼리가 200마리 넘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WWF는 지난 1970년부터 50년 동안 야생동물 개체수가 평균 73%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강과 하천에 사는 동물이 85%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육지에 사는 동물 69%, 해양 동물 56% 순이었습니다. We've got almost 35,000 populations of 5,400 species, and using that data set, we've estimated that populations have declined by an average of 73% since 1972. Seeing this decline in the wildlife that we rely upon since 1970 is alarming. Catastrophic is a big word. 인간 아닌 동물들이 재앙적 상황에 몰린 가장 큰 이유는 살아갈 공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있는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은 무려 95%의 야생동물 감소를 보였는데 절반 가까이가 서식지 문제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에 주로 살며 큰 나무에 씨앗을 퍼뜨리는 둥근귀 코끼리는 살던 숲이 목장이나 농장으로 바뀌며 사라져가고, 남극의 턱근 펭귄은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고 먹이인 크릴이 대량으로 포획돼서, 미국 서부에 사는 치누크 연어는 산란 서식지가 댐으로 막혀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Habitat loss, increased human activities, pollution, climate change. We know what's driving a lot of species loss. So if we can stop those activities, we can reverse it. 유엔 환경 계획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과 동물종을 100만 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최근의 대멸종인 공룡 멸종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생명체 멸종. 원인은 인간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각국이 현행 환경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최고 섭씨 3.1도 상승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현지 시간 24일 보고서를 통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2%, 2035년까지 57% 감축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에 기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이 감축 목표를 야심차게 세우는데도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571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각국이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목표치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내지 2.0도 상승에 묶어두지 못하고 2.6도에서 2.8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각국이 목표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 지속하면 이번 세기 안에 지구 기온은 2.6도에서 최고 3.1도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이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0월 31일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영국의 한 동물원이 헬로윈 호박 장식과 간식들을 동물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무섭게 생겼거나 또는 웃기는 모습으로 조각된 헬로윈 호박들을 본 원숭이들은 뚜껑도 열어보고 호박 조각 안에 손을 넣어 간식을 꺼내 먹으며 장난감 삼아 갖고 놀기도 합니다. 엄니가 멋지게 자란 멧돼지들도 야크들도 헬로윈을 맞아 동물원에서 준 호박 조각과 특별식이 마음에 드는지 연신 호박을 핥고 간식을 찾아 먹습니다.
동물원 측은 조각한 호박들을 동물원 곳곳에 놓아두면서 일부 호박엔 맛있는 간식을 넣어두고 일부는 그냥 빈 채로 둬서 동물들이 먹이 찾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휩스네이드 동물원은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물원으로 600에이커의 면적에 10,000마리 이상의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이전보다 영양 균형이 잘 잡힌 사료를 먹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의 사료 영양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려견 두비와 세비를 키우는 최혜진 씨는 요즘 사료 문제로 고민이 큽니다. 두 마리 모두 관절이 좋지 않아 병원 처방식을 먹이고 있는데 사료의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는 데다 적절한 양에 대한 기준이 없는 탓입니다. 특히 국내 사료는 영양 표준이 없어서 외국 사료를 참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도 단백질을 몇 그램씩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동물들은 그런 기준 같은 게 없으니까 얼마나 먹여야 되는지 이게 이 아이한테 좋은 건지를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은 동물 종류와 성장 단계에 따라 영양 표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외국에선 사료 영양 표준을 제정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농진청이 반려동물 영양연구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실정에 맞는 사료 영양 표준을 내놨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영양소와 권장 함량을 구체화했습니다. 성견 다 자란 동물인 경우 아니면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 아니면 번식 단계 이런 단계들을 구분해서 각각의 다른 영양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꼭 필요한 영양 수준을 제시를 한 거고요. 이번 영양 표준 설정으로 국내 반려동물 사료 산업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제품들이 이제 하나의 영양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그만큼 균일한 품질력 그리고 영양 기준에 맞는 제품의 품질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돼서 수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펫푸드 산업을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한 만큼 156조 원에 달하는 세계 펫푸드 시장 공략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주변 환경에 반응해 스스로 교통 상황을 판단하는 드론 알고리즘이 개발됐습니다. 실제 100대의 드론을 띄워 비행에 성공했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5,000대까지 드론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회전 날개가 4개인 쿼드콥터 드론 100대가 서서히 이륙하더니 반짝반짝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사람의 조정 없이 마치 비둘기떼처럼 서로 충돌하지 않고 유연하게 비행합니다.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다수의 드론이 똑같이 움직이는 군집 비행이나 중앙 통제로 비행하는 것과 달리 이들 드론은 스스로 교통 상황을 판단합니다. All the drones here are making decisions on their own without any human control, and they just avoid each other with communicating their positions and speed and trying to optimize the traffic flow. 연구진은 비둘기떼나 말들의 움직임 등 자연에서 집단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드론 스스로가 주변 상황에 따라 교통을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We have been studying over more than 20 years the collective behavior, the way animals and people move together. They are very good in avoiding conflicts,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feature. 실제 대규모 드론 시연에 더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최대 5,000대의 드론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인 취미용 촬영에서부터 간단한 상품 배달까지 생활 곳곳에서 활약하는 드론. 적게는 수백 대에서 많게는 수천 대까지 스스로 교통을 판단하는 드론 기술이 드론 적용의 폭을 한층 넓힐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3차원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주택이 중남미에서는 처음으로 칠레에 들어섰습니다. 칠레 비오비오 대학 연구팀은 최근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3D 프린팅 기술로 라틴 아메리카 첫 콘크리트 주택을 지었습니다. 30제곱미터 규모의 이 건축물은 29시간 만에 콘크리트를 층층이 타설해 벽을 쌓아 올린 뒤
이틀 동안 조립하는 방식으로 완성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주택 설계가 순환 경제와 탄소 중립 원칙을 따르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데다 지진이 잦은 칠레 상황을 고려해 내진에도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용과 신뢰성 입증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도 유연한 건물 모델을 사용해 전통적인 건축 방식을 바꿀 수 있어 혁신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스로픽과의 파트너십과 관련해 영국 경쟁 당국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됐습니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구글과 엔스로픽의 파트너십이 경쟁을 저해할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했고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 공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엔스로픽은 오픈 AI 연구원들이 2021년 설립한 AI 스타트업으로 자체 개발한 클로드라는 AI 모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엔스로픽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경쟁시장청은 오는 12월 19일까지 구글과 엔스로픽의 파트너십을 승인할지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지난달 경쟁시장청이 아마존의 엔스로픽에 대한 40억 달러 투자를 승인한 것과는 대조적인데 아마존의 영국 내 시장 점유율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대병원 노사교섭이 잠정 타결되면서 노조가 오는 31일로 예고한 무기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3개월간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한 결과 서울대병원 측과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의료개혁 시범사업으로 공공병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국립대병원협회가 정부에 건의하기로 병원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사측과 교섭에서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직접 닿는 렌즈는 착용 전후 세정액으로 꼼꼼히 씻는 게 중요한데요. 일부 세정액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등 위생상의 문제가 드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세척력이 좋은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콘택트 렌즈를 씻을 때 사용하는 전용 세정액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많이 쓰는 11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일부 제품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세정액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구 손상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드림아이의 칸개 제품에서 하얀색 알갱이와 같은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다 부어놓고 보았을 때 모래알갱이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것들이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앞서 지난 7월 미생물 기준이 부적합해 업체 측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던 제품입니다. 당시 이를 포함한 4개 제품에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쉽게 번식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더뷰용의 칸개 제품은 표시된 것보다 실제 내용량이 더 적었습니다. 세척 성능 면에서는 2개 제품이 살균 기능과 단백질을 제거하는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은 메디렌즈 멀티액 제품으로 꼽혔습니다. 제품 가격은 100ml당 200원대에서 3,000원대로 최대 13배 차이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도 이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요실금과 피부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속여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 제품을 만들어 팔던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엉터리 약품을 먹고 바른 소비자들은 두통과 복통, 발열 등에 시달렸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제품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의약품이라며 마치 전립선과 요실금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한 방에 한 방울 요실금, 전립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눈과 코, 항문 등에 제품을 바르면 피부 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솔깃한 광고에 제품은 모두 780여 개가 팔렸고 이들은 5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알고 보니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었습니다. 식약처에서 나왔고요. 압수 영장을 집행하러 나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제품 제조업자 2명이 무허가 제품 1,500개와 홍보 전단을 만들어 2억 5천만 원의 방문 판매업자에게 넘겼고, 판매업자는 체험단까지 모집해 구매 원가의 4배 가격인 70만 원씩에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부작용도 심각했습니다. 이 무허가 제품을 먹고 바른 소비자들은 두통, 복통 등 다양한 질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통증이나 발열도 발생을 했었고 심지어 투여 부위에 출혈도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해성이 담보된 의약품이나 의료 제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약처는 이 무허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 수익 2억 2천여만 원에 대한 가압류도 결정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내년 봄부터 서울시의 수상교통수단이 될 한강버스의 출항을 앞두고 서울시가 순환사고 대비 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실제 선박이 도입되면 더 정교한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한강을 항해하던 유람선에서 갑자기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물에 빠진 승객들이 허우적대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관실 화재로 기관이 정지돼서 원효대교 인근 표류 중이며 승객 50명과 승무원 4명이 승선 중입니다. 즉시 구조 바랍니다. 잠시 뒤 119 순환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물에 빠진 승객들을 건져내고 뒤따라 도착한 한강경찰대는 배에 있던 나머지 승객들을 탈출시킵니다. 소방정은 유람선 주위로 거대한 물대포를 쏘아 올리며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한강버스 기관실 폭발로 기름이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부터 화재 진압, 유류방제, 선박 예인까지 실제 같은 훈련을 벌인 겁니다. 한강버스 사업 추진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119 순환구조대와 한강경찰대, 해경 등 70여 명, 선박 20척이 동원돼 한강 순환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아직 건조 중인 한강버스 선박 대신 민간 유람선이 투입됐는데 내년엔 완성된 한강버스로 하이브리드 배터리 화재 등 더 정교한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봄에 실제 운항하기 바로 직전에 실제 이제 한강버스를 가지고 그 한강버스를 운행 중에 사고가 났을 거를 예상해서 실제 선박으로 대대적인 훈련을 할 계획이고요. 서울시는 한강버스 8척 가운데 2척을 다음 달 25일 경남 사천에서 진수하고 시범 항해를 거쳐 올해 말 서울 한강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노인 대상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 보도와 관련해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팩트 추적 보도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노인들이 고액 현금을 찾거나 수표를 뽑을 때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본인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안심 차단 서비스를 여신거래 외에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 뱅킹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지난 8월부터 피해 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상시적인 자체 점검 의무가 금융회사에 부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팔색조, 흰 수염고래, 그리고 붉은 여우. 이 동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표적인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겁니다. 세계자연기금은 지난 50년 동안 야생동물 개체수가 70%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인간의 무분별한 서식지 개발이 동물의 숨쉴 곳을 없애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